자, 먼저 바이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 미국 보스턴에서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죠. 바이오 USA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거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6월 16일부터 3일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행사인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에 대거 참가를 하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롯데 바이오로직스 등 이렇게 대형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AI 기반 신약 개발사,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 그리고 진단 스타트업 등 약 80여 개의 국내 기업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기술력과 협업 가능성을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네. 각 기업들은 대형 전시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CDMO 등 각자 핵심 역량을 홍보하고 글로벌 기업들과 미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참 많은 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참여를 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CRO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용어가 좀 까다로운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서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이제 CMO 그리고 이제 위탁받아서 개발하는 이제 CDO 이 두 가지 사업부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 매출원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는 CRO 그러니까 이제 위탁 임상 영역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하겠다고 이번 바이오 USA에서 이제 발표를 좀 한 겁니다. 이 CRO는 이제 신약 개발 과정에 이제 필수인 임상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뭐 제약사를 대신해서 이제 수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CRO의 시장 규모는 이제 2024년 863억 달러에서 연평균 9.3%씩 성장해서 32년도에는 1,754억 달러 규모까지 이제 될 거라고 추산될 거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특히 이제 임상 비용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면서 글로벌 수요 또한 꾸준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메리트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신뢰를 좀 구축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임상 시험까지 고객 확대가 좀 가능하겠고 위탁 개발과 생산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그 위탁 임상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좀 완성이 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단순한 제조 기업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종합 바이오 그 솔루션 기업으로 좀 도약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이제 기대가 큰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셀트리온 역시 CRO 그리고 CDO까지 신사업을 하겠다고요. 네, 셀트리온은 임상시험 대행인 CRO와 그리고 위탁 개발인 CDO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작년 말에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션이라는 100% 자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신약의 후보 물질 선별에서부터 그리고 상업 생산까지 의약품의 전 주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CRO와 CD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2028년부터는 CMO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 등 해외 거점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고 세계 40여 개의 직판 법인을 설립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유럽의 기술을 품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였나요? 네,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이제 독일의 IDT 바이오로지카의 지분 60%를 좀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좀 등록이 좀 됐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실적으로 이제 외형 성장에 이제 속도가 좀 붙었습니다. 뭐 유전자 세포 치료제나 이제 차세대 백신 그리고 이제 세포 배양과 미생물 기반의 이제 신기술 등에서 그동안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축적하지 못했던 이제 기술들을 좀 지원받게 됐고 위탁 개발 생산인 CMDO 사업의 이제 고도화를 좀 이루게 됐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실적 회복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 그리고 이제 또 화이자와의 이제 특허 분쟁에서 승리했던 부분들 총 3중 호재가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이 전해졌던 바이오 USA인데요. 자, 글로벌 빅파마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최신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2025 바이오 USA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최신 파이프라인을 대거 공개를 했었는데 네.
글로벌 빅파마들은 신약의 후보 물질,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등 다양한 치료제의 개발 현황과 전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나 희귀 질환, 그리고 암 같은 주요 질환 분야에서 파이프라인의 확장과 임상 개발의 현황을 강조를 하였고, 일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이나 RNA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도 대거 공개를 하면서 업계 혁신과 협업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신약 개발 소식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뭐 국내 기업들도 파이프라인 공개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약물 스크리닝을 이제 처음으로 좀 공개를 했고요. 뭐 셀트리온은 ADC 이제 펩타이드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좀 해줬습니다. 뭐 CT970 ADC 후보 물질, 그리고 지금 FDA 임상 1상 2승인 된 파이프라인들을 좀 홍보를 했는데, 뭐 기술 이전을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의 이제 뇌전증 치료제를 좀 포함해서 이제 큐로셀과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기반의 신경질환 치료제까지 이제 중견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심층적으로 좀 분석할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은 네. 이번에 이제 바이오 US의 추가적인 재료들을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 채널에 리포트로 좀 남겨놓을 테니까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좀 병행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꼭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자, 최근 중국이 미국식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바이오 산업 육성의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식 규제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바이오 산업 육성의 속도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후보 물질의 선별부터 임상, 허가, 그리고 상업화까지 신약 개발 전 주기를 가속화하는 제도적 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고, 대규모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등 국가 전략을 통한 이 바이오 패권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식 규제 시스템 벤치마킹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걸 좀 바꾼 건가요? 네, 일단 뭐 바이오 신약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FDA 그 승인이 좀 나오면 주가가 급등한다는 걸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뭐 그만큼 이제 FDA의 이제 그 심사 시스템이 신뢰도가 좀 높다라는 좀 뜻이겠죠. 네. 네, 그래서 중국도 이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시스템을 좀 빠르게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항암제나 mRNA 같은 이제 고부가 가치 신약 분야에서 미국 못지않은 속도로 임상 허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DC 계열의 이제 ADC 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이제 빠른 승인 사례도 좀 속속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잘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중국과의 접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과 접점을 좀 계속해서 좀 늘려가야 되긴 하는데, 네. 중국 시장의 이제 정책적 리스크나 지재권, 그리고 이제 투명성 등이 좀 보완돼야 되기 때문에 뭐 단독 진출보다는 이제 기술 수출이나 이제 공동 임상, 그리고 이제 현지 생산하는 이제 라이센싱 계약 등의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잘 활용하는지 좀 체크를 좀 해야겠고요. 국내에는 지금 ABL 바이오나 휴젤 등이 선발대로 중국과의 협약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너무너무 잘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좀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문형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특히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좀 뒤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이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이 산업계와 학계 간에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체계, 즉 시스템을 좀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 바이오 산업에서도 이 AI와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바이오 관련 최근 이슈 하나 만나보고 가려고 합니다. 참 독특한 이슈인 것 같은데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홍콩 바이오 기업 리젠셀 바이오사이언스 홀딩스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무려 46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매출 무려 얼마인지 아시나요? 바로 0원인데요. 매출이 이렇게 전혀 없는 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460배나 상승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네. 올해 이제 상장한 리젠셀 바이오 사이언스는 이제 전통적으로 한약 기반의 이제 ADHD나 자폐 치료 후보 물질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승인이나 특허 그리고 이제 유통망 같은 성장성 징후들도 뭐 전혀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적자가 440만 달러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죠. 네. 그런데도 이제 460배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시선을 좀 집중을 시켰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이제 38대 1로 주식을 좀 분할시켰고 약 86%의 유통 물량을 CEO가 좀 모두 흡수하면서 이런 결과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한 주를 38조각으로 이제 쪼개서 그 물량을 대주주가 전부 다 사들이면서 주가가 좀 폭등을 한 건데요. 네. 유통 주식 수가 이제 극히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불가능한 급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나도 한번 매수해볼까 이런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또 바이오주는 뭐 현재 매출보다는 성장성이 더 중요하게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참 주식 이렇게 투자하기 까다롭습니다. 어떤 걸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이 바이오 기업들의 기업 설명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NDR을 좀 참여를 해서 듣다 보면은 좀 상당히 좋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좀 많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수급 쏠림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홍콩 바이오 기업처럼 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만큼 이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가 많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손실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를 꼭 해주시면 자문역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탑3 종목들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먼저 박상훈 자문역과 함께 제약바이오주 탑3부터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선정한 이제 탑3 기업들은 이제 뭐 리포트도 준비돼 있으니까 뭐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약바이오 탑3는 유바이오 로직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도 이번에 바이오 USA에 참석을 했던 기업이고 기대치가 이제 상당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콜레라 백신 유비콜과 함께 장티푸스나 대상포진 등의 이제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높아진 실적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 등을 통해서 관심도가 이제 급격히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실적 부분인데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60% 이상 좀 증가를 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611% 증가를 좀 했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재무적인 이점이 이제 크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품당의 영업이익률이 35%로 업계 이제 최상위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이윤이 좀 많이 남는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콜레라 백신 유비콜이 또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의 일종의 사전 적격성 평가인 PQ 인증을 좀 받으면서 유니세프 등의 이제 안정적으로 좀 공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났던 부분이 실적을 좀 개선시킨 요인이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춘천의 제2공장이 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1공장 대비해서 이제 생산 능력이 3배 이상 좀 증가했기 때문에 과거 흐름과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10월에 주가가 17,000원대까지 급등했던 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 실적보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7,000원 이상까지 이제 돌파를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탑3로는 실적이 좋은 유바이오 로직스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도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2위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제약바이오 탑2는 오가노 사이언스입니다.
올해 이제 5월에 상장을 좀 했고 네. 최근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매우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이 오가노이드인데요. 오가노이드는 인간의 장기와 이제 유사한 미니 장기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화가 가능한 세포나 이제 줄기 세포를 키워서 인체 장기의 이제 기능과 구조가 이제 유사한 3차원의 그 세포 구조체를 좀 만드는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실험이나 화장품이나 식품 등의 이제 유해성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이 좀 되고요. FDA 신약 평가 기준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 필수 요건에서 좀 제외하겠다고 좀 밝혔고 동물 실험 대체하는 평가 플랫폼으로 좀 떠오르면서 45,000원대까지 폭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모두 조정이 좀 반영이 됐고 3만 원대에서 기술적 반등 사이클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 외에도 재생의료 이제 파이프라인의 상용화가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데요. 내장 질환 치료제인 아톰은 이제 내시경으로 직접 오가노이드를 이제 이식하는 방식인데 기존의 이제 줄기세포 치료보다 효율과 이제 안정성 면에서 좀 우수하다는 평가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의료 현장에 직접적으로 좀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상업적 매출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하실 점도 하나가 좀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제 부담감과 이제 차트에 대한 분석이 좀 반영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상장 가격인 25,000원 밑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손절 대응을 좀 해주시고 목표가는 5만 원까지 이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약 바이오주 탑 3와 탑 2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 탑 1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스터픽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아쉽게도 다들 아시다시피 탑 1의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종목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박상훈 자문역이 직접 작성한 종목 분석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박상훈 자문역이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이 어떤 거였는지 또 엄청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던데 수익률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D&D 파마텍을 마스터픽으로 좀 선별을 했고 네.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80% 이상의 수익을 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을 선별한 이유들도 다 그런 이유가 좀 있었고 이번에도 뭐 충분히 그만큼의 수익을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신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탑 1은 무엇일지 힌트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이 기업은 기존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로 좀 알려진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메디컬 소재와 이제 반도체와 전자 소재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체질을 좀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사업 확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까지 개선까지 좀 이어지면서 24년도에 연간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고 25년도 1분기 역시 이제 폭발적인 실적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AI 반도체와 고사양 스마트 기기용 저유전율 소재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크게 좀 증가했고 케미컬 사업부의 매출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을 해줬습니다. 기존의 이제 전통 사업부인 줄기세포 치료제도 이제 해외에서 라이센스를 좀 취득을 했고 R&D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사업부 모두 추가적인 성장세가 좀 기대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탑 1을 선정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 종목을 고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모멘텀은 높은 실적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분기 매출액이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좀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이제 84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역대 분기 실적 중에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특히 이제 핵산 유조체와 이제 PEG라는 소재는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에 첨가되는 이제 고부가 가치 물질인데 최근에 이제 유럽 제약사에게 이제 품질 인증을 받으면서 수출을 좀 본격화했고 여기서 이제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 기업의 이제 전체적인 매출에서 이제 바이오메디컬 소재가 62%를 차지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의 매출을 좀 뛰어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이제 전자소재 사업부 역시 영업이익이 267%로 좀 크게 증가를 좀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블랙엘에 이 기업의 이제 소재가 좀 들어가게 된다는 점도 이제 큰 호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사업부의 적자를 이제 전자 사업부와 이제 케미컬 사업부가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고매출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크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겠고요. 등락을 좀 지속적으로 좀 반복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차트가 정배열 구축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신고가 경신을 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121선 라인인 1만원을 좀 책정을 해드릴 테니까 리스크 관리까지 좀 병행해 주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드실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각 사업부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매출 현황은 제가 이제 추가적인 리포트를 작성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카카오톡 주식이 궁금할 때 친구 추가하셔서 이 부분까지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상훈 자문역이 직접 픽한 탑 1 종목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투자 상담은 물론 리포트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늘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